안녕하세요. 울산광역시에 사는 35살 여성입니다. 얼마 전 사연 채널을 듣다가 남편과 시어머니 똑 닮은 모자가 사연자를 시집살이 시키는 내용을 듣다가 저도 모르게 그놈의 유전자를 외치고 말았네요. 저도 몇 년 전에 그런 인간들에게 시달리다가 이혼을 했었기에 극 공감했답니다. 사람들이 흔히들 호의를 권리로 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제 시댁 식구들이 딱 그런 부류의 인간들이었어요. 요즘 세상에 이혼하고 조용히 입 다무고 살 이유가 더는 없지 않겠어요? 제가 겪은 기생충 같은 시댁 식구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사연 보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아들 같은 딸이었어요. 여자아이들이 인형놀이하고 소꿉놀이 할 때 저는 플라스틱 칼을 들고 아빠랑 전쟁놀이 했거든요. 엄마 얼굴이 기억이 안 날 만큼 어린 시절의 여이고 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았고 그런 제가 씩씩하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하는 아빠의 마음 덕분인지 저는 어디 가서 기 한 번 죽는 법이 없는 단단한 사람으로 자랐죠. 강철의 심장덕인지야 어쩐지 공업대학을 나와 저는 사회생활도 예사롭지 않은 곳에서 시작했어요. 다른 중공업 회사에서도 입사 제의가 왔지만 저는 좀 더 덩어리가 큰 사업 쪽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소에 입사를 했어요. 제가 조선소에 다닌다고 하면 전부 무슨 여자가 조선업이냐는 말을 항상 고정 멘트로 하는데 조선소 일이 어디 현장 일만 있고 힘쓰는 일만 있나요? 물론 조선업 사무직도 극한 직업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있더라고요. 제가 현장 인부 아저씨들과 농담 따먹기를 하고 밥이라도 먹으면 주변 직원들이 혀를 내두르면서 혹시 아버님이 뭘 하시는 분이시냐고 많이 묻더군요. 제가 이 조선소 사장 딸 아니면 아빠가 3스타 정도는 되지 않냐는 말도 많이 듣고요. 그런데 저희 아빠는 저랑 완전 반대세요. 힘보다는 펜으로 싸워 이기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셨거든요. 바로 은행에서 몇십 년 근무하시면서 지점장까지 하셨고 그런 아빠 덕분에 저는 돈 걱정 없이 유복하게 자랐고요. 우리 딸, 너 남자친구 사귄다고 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아빠 소개 안 시켜줘? 그냥 만나고 있는 거지 진지하게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뭐하러 그래요? 그래도 아빠는 기대 많이 하고 있어. 우리 딸이 30 앞두고 남자 만난다는 얘기 처음 해줬잖아. 여태 연애는 관심도 없더니 엄청 매력 있는 사람인가 봐? 에이, 아니에요. 그냥 멍한 강아지 같다고나 할까? 뭔가 내가 챙겨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온달장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야, 그럼 장군감이 내 사위가 될 수도 있는 거네. 우리 딸은 평강공주고 아빠는 왕인가? 어서 데려와라. 아빠 궁금해 죽겠다니까. 조선소에서 5년째 일을 하던 어느 날 제 밑으로 신입이 한 명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늘 업무량이 많아서 불만을 쏟아냈더니 그제야 회사에서 인력 보충을 결정해 준 거였죠. 바로 그 신입이 제 전남편이었어요. 누군가가 제게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뭔가 풀이 죽은 강아지 같다고 대번에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남편은 첫 입삿날 어딘가 잔뜩 구겨진 양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 남자가 이번 신입이구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하고 어수룩하게 사무실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약해지는 상대가 동물, 어린아이, 노인 이렇게 3가지인데 남편을 보는데 뭘 해도 어리바리하고 도저히 혼자 못 두겠더라고요. 제가 어미닭이라면 남편은 병아리 마냥 졸졸 따라다니는 형국으로 조선소에서는 몇 달 사이 커플로 불릴 정도였어요. 그러다 진짜 저희가 눈이 맞았고요. 어른들이 누구나 결혼할 인연이 있다는 말 하는 걸 들어보셨나요? 제가 만약 20대에 그 말을 들었다면 콧방귀를 끼면서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하면서 시건방을 떨었을 텐데 30이 넘고 눈을 떠보니 남편과 손잡고 결혼식장을 걷고 있더라고요. 친정아빠가 남자친구 궁금하다고 데려오라고 저를 들볶던 게 엊그제 같은데 반년 사이에
양가 상견례부터 결혼 준비를 다 해치워 버리고 저는 진짜 회사 후배와 결혼을 했어요. 일단 결과는 어떻게 될 값이라도 제가 결혼이라는 걸 했다는 게 역사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네요. 뭔가 씌었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달까요? 처음에 시댁에 갔던 날이 기억이 나네요. 제가 남편보다 2살 연상이다 보니 시어머니가 반대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 기죽일 정도로 대가 세 보여서 안 된다나 뭐라나 아무튼 그러셨죠. 우리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단둘이 산다죠? 그럼 집안일이나 이런 걸 하나도 못 배웠겠네요? 간단한 음식 정도는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어머님 굉장히 고정관념이신 게 엄마 없이 컸다고 집안일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 남자이신데도 웬만한 주부 구단보다 요리 실력 뛰어나세요. 그래도 여자는 엄마를 보고 따라 배우는 게 많아요. 진아 양은 기운도 강한 것 같은데 말도 아주 한마디도 치는 법이 없네요. 우리 아들같이 순한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머님 아드님이 그런 제가 씩씩하고 의지가 돼서 좋다는 걸 어떻게 하죠? 만나자고 하고 고백한 것도 아드님인데요. 아무튼 저는 나이도 우리 아들보다 많은 것도 마음에 걸리고 이제 30살, 28살이잖아요? 둘 다 돈 벌어놓은 게 적을 테고 부모 도움들 없이 결혼하겠어요? 그것도 준비가 돼야 결혼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버지가 이미 제 앞으로 아파트 사주셔서 따로 신혼집 준비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결혼 비용이라면 6년째 일하면서 저축을 꽤 했습니다만 아버님이 아파트를 사주셨다고요? 울산도 아파트 사려면 돈이 꽤나 비쌀 텐데요. 그렇죠. 저도 몰랐는데 50평대 가까이 되니까 10억은 우습긴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그런 비싼 집을 사주셨다니 혹시 아버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어도 될까요? 저희 아버님 현재 은행 지점장하고 계세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 결혼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두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역시 자본주의 만만세인 것이 저를 반대하던 시어머니도 저희 아빠가 은행 지점장을 하시고 친정에 돈이 많다는 얘기에 한 수 바로 접으시더라고요. 연상이고 제가 강해 보여 안 된다고 하시던 반대가 무색하게 신혼집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는 말에 상견례는 언제가 좋겠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양가 상견례 날 직계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결혼 논의도 하려고 모였는데 역시나 저희 아빠가 딸 기살려 주려고 아주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해 두셨더라고요. 2당 몇십만 원이나 하는 상차림에 저는 한 끼치고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고 시댁 식구들을 봤는데 예비 신랑을 비롯해 시부모님, 신우까지 접시에 코를 박고 음식을 탐하고 있더라고요. 사부인께서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이 집 음식이 꽤 괜찮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사돈 어르신 덕분에 좋은 곳에서 대접받네요. 며느라한테 아드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직접 뵈니까 좋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이가 워낙 사람이 순수하고 마음의 결이 고와서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많이 궁금했습니다. 듣자 하니 아이들 신혼집도 사돈 어르신이 해주신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결혼 비용도 거의 다 해주신다고 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미 첫째 딸을 시집 보내면서 비용을 많이 해준 바람에 아들 결혼은 미흡하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와 결혼했어도 제 딸 결혼을 위해서 할 만큼 했을 겁니다. 예전부터 꼭 그렇게 해주겠다고 생각한 바라서요. 생각해보면 양가 상견례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희 친정아빠의 배품을 받은 수혜자가 됐었네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게 된 이상 저희 아빠는 책임감을 가지고 대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렇구나 하지만 저희 아빠는 작은 화초나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에게도 지극한 정성을 쏟는 분이었어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저희 시댁 식구들은 인생의 귀인을 만난 셈이었죠. 결혼했더니 남편에게는 저와 동갑인 누나가 있었고 큰 신우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보통 시어머니들은 아들을 더 아끼고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시댁은 시어머니가 큰 신우를 자기 분신처럼 끔찍이 아끼더라고요. 옳게는 좋겠어. 부자 아버지에 자기도 돈 잘 버는 조선업계에 있으니 돈 걱정 안 하고 얼마나 좋아? 그러게요. 저는 어딜 가나 돈복이는 팔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진짜 그렇게 살고 있네요. 진짜 팔자 좋은 소리다. 난 능력 안 되면서 사업만 주구장창 말아먹는 서방을 만났더니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거든. 형님이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어요. 주변 여건이 그렇게 된걸요. 그래도 형님한테는 이쁜 자식도 있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전 엄마 없이 커서 그런가 형님이랑 어머님 관계 부럽던데요. 그건 맞아. 엄마가 나 힘들 때마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 많이 주셨지. 얼마 전에는 친정집까지 팔아서 우리 남편 사업 말아먹은 거 도와주셨거든. 그럼 혹시 친정집 팔고 형님네 도와드려서 지금 시부모님이랑 형님네가 같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 뒷얘기가 있는지 몰랐네요. 매번 남편한테 이번에도 사업 망하면 이혼이라는 소리를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자식 낳고 사니까 그것도 힘들더라. 진짜 이번에는 잘 돼야 할 텐데 말이야. 처음 큰 신우를 만났을 때 저는 묘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기싸움을 거는 건가 싶었는데 사람 자체가 아기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랑 동갑이다 보니까 오히려 잘 통하는 것도 많았고요. 남편 사업이 몇 번 휘청해서 생계 때문에 쩔어 있어서 그렇지 성격도 활발하고 좋은 편인 것 같았고요. 신우 남편 형편이 안 좋아서 시어머니가 시댁까지 팔아 도와줬고 그래서 시부모님과 신우네가 같이 살고 제 남편도 월급의 반은 신우네 생활비로 주는 거라는 걸 결혼하고 알았어요. 저와 남편은 각자 경제관리를 하기로 해서 굳이 제가 간섭할 일은 아니었기에 저는 시어머니나 남편이 신우를 많이 아끼는가 보다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2년째 되던 해 신우네 사업이 또 망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던 신우집은 월세까지 못 내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다가 시어머니가 따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알았고요. 며느라가 혹시 지금 회사 일 바쁘니? 내가 긴히 할 말이 있는데 말이다. 지금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너희 신우 남편이 또 알지도 못한 데다가 투자를 했다가 빚을 진 모양이야. 이 일을 어떻게 한다니? 이제 손 쓸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와서 월세도 못 낼 지경인가 본데. 네? 아니 아주버님은 매번 똑같은 이유로 그 지경이 되면서 왜 그러신데요? 집 월세를 못 낸다는 게 말이 돼요? 내 말이. 내가 사위고 뭐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내 딸만 고생시키는 게 이게 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나도 수중에 있는 돈 다 주고 없어서 너한테 연락했다. 병수 씨도 지금 이런 상황인 거 알아요? 아니, 내 아들 주머니 사정 뻔히 아는데 뭐하러 연락해? 네가 가진 돈 좀 있으면 보내주면 안 될까? 그러고 보면 저희 시어머니도 참 재미있는 사람인 게 평소에는 제 단점을 어떻게든 찾아서 구박하려 안달난 사람처럼 굴면서 시댁에 뭔 일이라도 터지면 자기 아들도 아닌 저한테 가장 먼저 상의하고 도와달라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딱히 미워하지 않았기에 군말 없이 뭐든 해줬지. 보통 며느리들 같았으면 시어머니 앞담화를 들어가면서 시댁일 도왔을까 싶네요. 저는 신혼애가 돈 문제가 터졌다는 말에 남편과 상의해서 가지고 있던 돈 1,000만 원을 급하게 빌려주기는 했는데 후에 가니까 신혼애 상황이 그 돈으로 막기에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때쯤 저희 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아빠, 남편, 저, 시부모님까지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후에 아빠와 남편이 술을 마시던 와중에 남편이 그 앞에서 자기 집안 망하게 생겼다며 펑펑 울고 시어머니도 같이 우는 바람에 분위기가 초상집이 됐었어요. 매형 사업이 힘들어져서 요새 집 월세도 겨우 낸다는데 제가 능력이 없으니 형제 힘들 때 도와줄 수도 없고
매일 사는 게 지옥이에요, 아버님. 아이고 저런. 사돈께서도 같이 힘드시겠네. 어쩌다 그 지경까지 가버렸노. 제가 애들한테는 차마 말을 못했는데 다음 달에 월세집도 계약 끝이고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아마 더는 그 집에서 못 살 듯 싶네요. 이제 길거리에 나 앉거나 어디 쪽방이라도 구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엄동설안에 어디로 가야 할지 걱정입니다. 어쩌다 그렇게까지 사정이 힘들어진지 몰랐습니다. 사부인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시겠어요? 네, 이래서 가족이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가 봅니다. 며느라가도 도와주고 아들도 자기네 신혼집으로 들어오라는데 어떻게 5식구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겠어요. 그래서 요새 잠도 못 잘 정도로 고민이네요. 제가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제가 다른 집을 가지고 있는 건 없지만 울산 외곽에 전원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거기서 5식구 사시는 건 어떻습니까? 남편은 자기가 능력도 없고 신혼에 도와줄 힘도 없다며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서러워하더군요. 그러니 아들 같은 사위를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저희 친정아빠가 도와주겠다가 된 거였죠. 당시 아빠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일하셨다가 은퇴하고 쉬고 계셨는데 자가를 제외하고도 전국에 부동산을 몇 개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중 울산 근처에 전원주택을 가지고 계신 게 있었고 신혼애랑 시어머니가 그곳에서 살게 해주셨죠. 시어머니도 신혼애도 처음엔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끝이 아니었지만요. 그렇게 시댁의 급한 불부터 끄고 바쁘게 사는데 아무래도 신혼애도 사업 다시 살린다고 바쁘고 살게 된 전원주택도 시골 외곽이다 보니 저희와 자주 왕래는 하지 않았어요. 원래도 신혼애와는 가끔 보는 사이이기도 했고요. 가끔 남편이 주말마다 자기 엄마 보러 간다고 아빠 전원주택에 가는 게 다였죠. 어머님, 아버님, 형님네는 전원주택 사는 건 어떻대? 내가 전화해서 물으면 어머님은 벌레 많고 공기는 좋다 이러시는데 거기 살기 별로인 것 같아? 아니, 나는 오히려 시내 쪽보다 훨씬 좋던데 우리 조카도 마당에서 공놀이하고 마음껏 뛰어놀고 가족들 다들 만족해. 그래? 난 시댁 식구들 중 좋다 어쩐다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길래 아빠 전원주택이 엄청 별론가 싶었어. 알았어. 아빠한테는 좋아하신다고 전할게. 여보, 난 이제 부모님 뵈러 다녀올게. 제가 시어머니랑 신우가 전원주택은 마음에 들어하냐고 교통이 좋은 편이 아닌 외곽이라 불편한 건 없냐고 물으면 남편은 그저 다 괜찮다고 좋다고만 말하지 별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잘 지내나 보다 하고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만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 후 1년이 지나도록 남편이 맨날 시댁 신혼에 도와줘야 한다고 매주 아빠 전원주택으로 출퇴근을 하질 않나. 저희 집에 뭐 괜찮은 물건이나 음식이 들어오면 그것도 다 시댁 식구들한테 가져가고 해서 제가 하루는 남편한테 시댁 형편 어려운 건 알겠는데 너무 지나치다고 한 소리를 했어요. 여보, 시댁 식구들 어렵고 챙겨야 하는 건 알지만 거기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매번 시댁 갈 때마다 냉장고 텅텅 비도록 음식이랑 물건 다 들고 가야겠어? 난 집에서 뭐 먹으라고. 미안, 이해 좀 해줘. 우리 가족 어려운 시기잖아. 그리고 시골이라서 거기 집안일 할 게 많아. 나도 가서 도와야지. 우리는 2명이지만 거긴 식구가 5명이나 되잖아. 그리고 우리 아빠 이제 은퇴도 하고 쉬시는데 당신이 안부 전화라도 좀 해. 나는 매번 시부모님한테 연락하는데 당신은 도통 우리 아빠 챙기는 걸 본 적이 없어. 알았어. 내가 꼭 할게. 진짜야. 지금은 일단 우리 집 다녀올게. 이번 주말도 잘 지내고 월요일 회사에서 봐. 남편이 제 친정은 챙기지도 않고 친정아빠한테 전화도 안 하는 걸 알았기에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과 같이 살아도 마치 시댁의 남편을 빼앗긴 것 같이 반쪽짜리와 같이 사는 기분이었달까요?
그래서 여태 쌓아둔 불만을 남편에게 토로했네요. 시어머니나 신우도 친정아빠가 전원주택 쓰라고 했을 때 고맙다는 말 한 번 하고 그 뒤로 연락도 없고 남편마저 시댁만 챙긴다고 설치니 제 기분이 별로일 수밖에요. 남편은 상황이 아직도 안 좋으니까 봐달라고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빠 집까지 빌려 쓰고 제 돈 1,000만 원도 빌려갔으면서 그 뒤로 입을 싹 닫는다는 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뒤 주말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뵈러 전원주택 간다고 하길래 저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식겁을 하면서 안 된다고 나중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워낙 투명한 사람이었고 얼굴에 티가 나는 편이라서 뭔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수상하더라고요. 요것 봐라? 뭐가 있나 보네 하는 촉으로 저는 2주 뒤 남편 뒤를 밟았어요. 일단 전원주택에 간다는 남편의 말에 잘 다녀오라고 안심을 시켜놓고 조용히 제 차로 남편의 뒤를 쫓았죠. 그렇게 남편을 뒤따라 전원주택에 갔더니 앞마당에 낯선 차가 2대나 주차되어 있고 뭔가 사람들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흡사, 잔치나 행사가 있는 분위기였어요. 아빠의 전원주택은 집 2채가 큰 마당을 앞에 두고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서 시어머니와 신우네가 각각 한 채씩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전원주택에 도착했을 때가 오후 4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집 2채 중 한 곳 앞에 낯선 사람들 4-5명이 연기를 피우며 바비큐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는 지인분들 불러서 식사를 하나 싶었는데 20대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아빠 전원주택을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근처를 기웃댔더니 그중 한 명이 저보고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누구신데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네. 혹시 이 펜션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안 그래도 저희 필요한 게 있어서 주인 할머니 뵈러 가려고 했는데 바비큐 숯불을 더 살 수 없을까요? 네? 펜션요? 여기 펜션이 어디 있나요? 여긴 가정집인데요? 네? 이 직원분 유머가 상당하시네. 저희 전망 좋은 집 펜션 일부러 예약하고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다른 펜션보다 저렴하길래 시설 구릴까 했는데 이만하면 가성비 괜찮네요. 제가 후기 잘 써드릴게요. 나도 손님 오기가 별로 없어서 여기 펜션 이상한가 싶었는데 그냥 숨은 숙소였네. 주인 가족분들하고 친절하시고 5점 만점에 4.8점? 여기를 펜션으로 예약하고 오셨다고요? 그럼 여기 사는 가족들은요? 저기 옆차는 펜션 주인분들 사시던데요? 아마 저희가 예약한 이 건물만 펜션 운영하시고 옆은 가정집으로 쓰시나 봐요. 진짜 직원분 아니신가 보네. 죄송해요. 제가 바비큐를 아는 젊은이들에게 이 전원주택은 저희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는데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이 펜션에 놀러온 투숙객이라는 거예요. 1박 2일로 부산에서 놀러 왔다는데 가성비 대비 너무 만족 중이라며 신이 나서 저한테 바비큐 고기까지 권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친정아빠가 빌려준 그 전원주택을 시댁 식구들이 펜션처럼 꾸며서 숙박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 나머지 주인 가족들이 지낸다는 옆차의 전원주택을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들이닥친지도 모르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정답게 얘기 나누면서 과일을 까먹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네 장인이 너 오는 거 보고 이 집 빌려줘서 펜션까지 할 줄 누가 알았겠니? 그러니까 엄마,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숙박해서 돈 벌 생각을 했다는 게 신의 한 수야. 누나도 이럴 때 보면 엄청 똑똑하다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네 누나가 매형 안 만난다고 어디 직장이라도 다녔으면 지금 팔자가 아닐 텐데. 그래도 너라도 부자 마누라 얻어서 이렇게 가족들 먹여 살리니까 그걸로 된 거지 뭐. 우리 장인어른 부동산 여러 개라고 들었는데 이참에 장인어른 앞에서 기절이라도 해볼까? 혹시 알아? 부동산 하나 넘겨주실지? 못하는 소리가 없어. 뭐하러 그래. 네 마누라가 유일한 자식이고 장인 돌아가시면 다 니들 앞으로 그 재산 올 건데.
사위는 증여세도 할인되고 처가 재산받기에 딱이라더라. 그래서 내가 우리 마누라 한 성격해도 꽉 붙잡고 잘 살고 있잖아. 그나저나 이번에 돈 들여서 펜션 홍보한 게 먹혔나 봐. 예약자 명단 보니까 이번 달에만 10팀 예약돼 있던데? 이렇게 알짜 돈이 들어올 줄 알았으면 너희 장인어른한테 이 집 열쇠 받자마자 수리하고 손님 받는 거였는데 말이야. 생각도 못했던 그 몇 달이 아까워 죽겠어. 제가 두 모자의 천하태평한 대화를 듣다 못해 빽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가 놀라서 심장을 부여잡더라고요. 남편도 저를 귀신 보듯이 쳐다만 보고 있고요. 어머님, 여보, 제정신이에요? 맙소사,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왔어? 말을 하고 오지. 왜? 말하고 오면 펜션이고 뭐고 다 은폐하고 나 속이려고 했어? 너는 남편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뭐 일단 왔다니까 차 한잔하고 가렴. 지금 차나 마실 때예요? 어떻게 저희 아빠가 시댁 식구들 살라고 빌려준 집을 저 모양 저꼴로 개조까지 해서 손님 받을 생각을 하세요? 우리도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한 거야. 자금이 있어서 당장 가게나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원주택으로 돈 버는 게 최선이더라고. 그러니까 말이야. 이것만큼 자금 안 들이고 현금 딱딱 들어오는 일이 어디 있니? 우리 딸내는 돈 벌러 나가고 나는 손주도 집에서 보면서 펜션 손님 받고 청소나 해주면 되는 걸. 어머님, 주인 허락도 없이 숙박업 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 가정집 손님 받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말씀도 없이 집 개조까지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저희 아빠가 직접 설계하신 집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살 집인데 내 맘대로 써도 되지. 있는 것들이 더 무섭다더니 입에 풀칠 좀 하고 산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사돈 어른이 집을 손대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손님 받으면 안 된다고 한 것도 아니잖니. 제가 아빠 집을 맘대로 공사까지 하면서 펜션 운영을 하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부하가 터져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막 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 고마움 하나 없이 뻔뻔하게 되려 살라고 준 집 자기들 맘대로 하면 어떠냐면서 저를 나무라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와 말이 안 통한다 싶어서 더는 말을 섞지 않고 남편 놈을 데리고 나왔어요. 남편도 어차피 시댁 식구들과 한통속이었고 저는 울산 집으로 남편 멱살을 잡고 데려와 결혼하고 제일 크게 싸웠네요. 당신 미쳤어? 시어머니나 형님이 돈에 눈이 멀어 숙박업을 한다고 해도 당신이 말렸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야? 이거 불법인지 몰라? 내가 회사에서 당신 후배이고 말을 따라야지만 집에서만큼은 내 아내답게 굴 수 없어? 아까도 그래. 엄마 앞에서 나를 그렇게 잡아 족쳐야겠어? 우리 엄마가 당신이 그렇게 거시게 굴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 줄 알아? 내가 집에서 후배냐고. 지금 논점이 그게 아니잖아. 당신이랑 시댁 식구들이 잘못했으니 내가 다그치는 거지. 아빠가 전원주택 빌려준다고만 했지 그렇게 사용하라고 허락 안 했잖아. 당신도 불법에 동조한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엄마 말 맞다나 어차피 쓰라고 주신 집인데 우리가 이용해서 돈 좀 받을 수 있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드잡이야. 누가 보면 우리가 흉악한 범죄라도 도모했는지 알겠어. 뭘 단단히 착각하나 본데. 이것도 범죄야. 법을 어긴다는 거에 차등이 어디 있어? 이걸 누군가에게 발각되면 집주인인 우리 아빠까지 처벌받는 거라고. 우리 식구들 빚어 허덕이고 갚고 살아야 하는데 다른 방법 있어? 안 들키고 잘하면 되잖아. 인터넷으로 그렇게 펜션 홍보를 한가득 해놓고 숙박업 한 거 안 걸릴 거라고? 모르긴 몰라도 이미 시청 조사과나 어딘가에 거기 알아보고 있을걸? 난 우리 아빠가 좋은 뜻으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렇게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는 꼴은 못 봐. 아빠한테 말씀드릴 거야. 여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할게. 장인어른한테는 비밀로 해줘. 지금 우리 펜션 이제 알려져서 손님 들어오고 돈 벌고 있단 말이야. 상식적으로 집주인 허락 없이 집을 저렇게 개조하고 숙박업하는 게 불법인지 모른다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남편은 불법이고 뭐고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저 시댁 빚에 꽂혀서 또 그놈의 지겨운 시댁 형편 얘기를 꺼내더군요. 그러면서 저희 아빠한테는 끝까지 비밀로 해달라고요. 저는 모르면 몰랐지 알게 된 이상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아빠를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친정집에 갔더니 아빠가 집안 베란다에 빼곡하게 놓아둔 화초들을 손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찌나 평화롭고 아름답던지 저도 모르게 감성에 푹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원래 제 성격이라면 있을 수 없는 건데 말이죠. 제가 그런 인간들과 결혼을 해서 식구가 되면서 이런 사달이 났다고 생각하니 아빠에게 죄스러움에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빠, 나 할 말이 있어. 태어나서 누구한테 한 번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딸이 누구한테 사과할 일을 저질렀어? 그럴 애가 아닌데. 아빠한테 미안한 일이 생겨서 말을 꺼내기 부끄럽기도 한데 아빠가 시댁 식구들 지내라고 빌려준 전원주택을 시어머니랑 남편이 개조까지 해서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 아빠 허락도 없이. 그랬어? 참 곤란한 일이네.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이전에 미리 알았다면 진작에 못하게 말렸을 거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집에서 시댁 식구들 보고 나가라고 해야겠지? 아마 거기 숙박업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손님 받았겠구나. 내가 처리할 일이 많아지네. 일단 가봐야겠구나. 같이 갈래? 내가 어쩌다가 저런 몰상식한 인간들을 식구로 만났는지 모르겠어. 신랑도 시댁 사람들도 돈에 꽂혀서 내 말이 먹히지도 않더라니까. 아니 무슨 은혜를 이따위로 갚는 건지 나 같으면 이렇게 안 하겠다. 아빠는 잠자코 제 말을 듣기만 하시더니 시댁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는 저를 오히려 다독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에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인간들이 한가득이라고 하시면서 혀를 차시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아빠가 저를 데리고 시댁 식구들이 살고 있는 전원주택에 들이닥치셨어요. 집주인인 아빠가 거기까지 올 줄 몰랐던 시댁 식구들은 기겁함에 쓰러졌고요. 제가 시댁 식구들 만행에 걱정이 돼서 알아봤더니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주인 허락이나 신고도 없이 숙박업을 하면 법적으로 1년 징역이나 1,000만 원 벌금이더라고요. 자기들 행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모르는 무식한 시댁 식구들이 용감하니까 그런 불법을 저질렀던 거였죠. 아빠가 다른 말 없이 자기가 직접 설계한 전원주택이 마구 개조된 모습을 보시고는 한숨을 푹 쉬셨어요. 그래도 저한테 한 번이라도 연락을 해서 집을 고쳐도 되겠냐고 물어보시지 그랬습니까? 집은 한 번 손대서 변형이 되면 복구가 어렵습니다, 사부인. 아니, 살라고 주신 집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놓은 거죠. 주실 때도 별말 없으셨잖아요. 빌려드린다고 한 말에 그 모든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법이죠. 그리고 숙박업까지 하신 건 제가 어떻게 못 도와드립니다. 곧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가 나올 텐데 어쩌시려고 그러셨어요? 일단 이 집에서는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사돈어른, 저희가 이 집에서 나가면 5명이나 되는 식구가 어딜 간다는 말씀이세요?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제가 넘어간다고 해서 시청이나 기관에서 가만둘 것 같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괜히 여기 계속 있으시다가 법적으로 곤란해하지 마시고 다른 거처를 구하세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는 친정아빠가 이렇게 하면 불법이라고 하는 말에 쫄더니 후에 전원주택에서 나가라는 말에 삐딱선을 타고 아주 막말을 시전하시더라고요. 사돈어른, 제가 부탁드린다고 몇 번을 말합니까? 어떻게 한 가족이 됐으면서 이리 무책임하게 구세요? 여기 계속 살면서 징역살이 하거나 큰 벌금 물으실 겁니까? 제가 최대한 험한 일 피하라고 나가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다음에 갈 곳도 알아봐 주세요. 저희 이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바로 길바닥 행입니다. 남자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아니죠?
저희 살코쳐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끝까지 책임지세요. 가족이면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친정 아빠에게 본인이 이 집 쓰라고 해놓고 중간에 내쫓아낸다면서 악을 쓰길래 저는 그놈의 가족 정리한다고 말하고 아빠와 그냥 와버렸어요. 어차피 남편과 제 사이에 자식도 없는데 무슨 그렇게 많은 절차와 정리가 있겠어요? 저를 속이고 시댁만 위하던 남편 놈도 믿고 뻔뻔하고 이기적인 시어머니 짓거리도 보기 싫어서 저는 이혼 선언을 하고 남편 짐도 아파트 밖에다 내다 버렸어요. 아빠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짓거리를 두 눈으로 직접 보시고는 제 이혼 결정에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빠는 시어머니와 신혼애가 전원주택에서 이만 나가라고 경고해도 말을 무시하고 점거를 하고 있자 시청에 불법 숙박업 및 불법 점거로 신고를 해버리셨어요. 그 후에 일어난 일이야 뻔하죠. 경찰까지 와서 시댁 식구들은 전원주택에서 끌고 나갔고 길바닥에서 지내는지 어떤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이제 남남으로 갈라서는 가운데 제가 알 바도 아니었고요. 남편과는 조선소 회사에서 마주치니까 편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선임이다 보니 저보다는 남편놈이 괴로워 죽을 맛이었겠죠. 그렇게 몇 주를 저만 보면 모 같은 얼굴로 죽이고 싶어하는 눈치였다가 보니까 다른 부서로 발령 신청을 했더라고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죠. 암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이혼 소송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혼 사유 중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혼 변호사를 통해 시댁과 남편의 무모한 불법 행위에 이혼 사유가 있다는 걸 들었고 이참에 위자료 소송과 더불어 빌려준 돈 1,000만 원도 돌려받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사실 남편에게 지급할 돈이 없을 게 뻔하지만 그런 뻔뻔한 인간들에게 순순히 물러나 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혼 소송과 차용한 돈 반환 소송을 진행하던 어느 날 퇴근하라고 집에 돌아오니 아파트 입구에 시어머니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시댁 그 누구를 상대 안 해도 되는 거였지만 그냥 용건만 듣고 보낼 생각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이혼 소송 중이에요. 다른 소송도 있고 여러모로 마주하기 불편한 상황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모질게 식구들 다 내쫓고 거기에다 위자료 빌려준 돈도 내놓으라고 소송을 한다니? 진짜 너무 섭섭하다.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등에 칼을 꽂아도 유분수지. 제가 사실 법적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한 거예요. 말은 바로 하라고. 등에 칼 꽂은 건 제가 아니라 그쪽 집안 사람들이죠. 아직 완전히 이혼된 것도 아니고 잠시 시간도 가졌으니 우리한테 사과하고 우리 아들이랑 다시 합치렴. 그가 있었던 일은 모두 용서할 테니까 말도 안 되는 소송들 취소하고 마무리해. 네? 제가 지금 뭘 들은 거죠? 누가 누굴 용서해요? 어머님, 제정신 아니신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들이 이번 일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 사돈 어른도 있는 분이 그러시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이랑 다시 화해하고 나머지 식구들 전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면 다 없던 일로 하마. 저는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가 너무 어이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누가 누굴 용서하고 사과를 하라는 건지 그 말을 저희 아빠도 아닌 시어머니가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코미디 꽁트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어머님은 끝까지 저랑 저희 아빠를 호구로 하시네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지 아세요? 지금 다들 돈 버는 사람이 없고 마이너스 통장도 다 써서 다음 달에 식구들 전부 굶게 생겼어. 네 남편 월급도 대출이자로 나가면 끝이고 여러모로 한계치야. 그러니까 가족끼리 도와야지. 이만하면 네 성깔 부릴 만큼 부렸어. 그만해. 늘 어머님은 이런 식이었어요. 저를 자기 아들한테 부족하다고 까내리면서 항상 힘들 때나 일이 있을 때는 저한테 손 벌리셨잖아요? 예전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제는 안 그러고 싶어요. 제가 왜요? 저 어디 가서 사랑받고 칭찬 많이 받고 살아요.
차라리 그 사람한테 제 돈 쓸게요. 저한테 이제 그만 동냥짓 하시고 돌아가세요. 그럴 생각 없으니까. 아가, 그럼 옛장을 생각해서라도 도와주렴. 그놈의 아가라는 소리도 그만하세요. 어느 며느리가 자기 친정 부모한테 막대하고 자기 식구밖에 모르는 시어머니 좋아하겠어요? 저랑 저희 아빠가 여태 시댁 식구들한테 베푼 거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애정이 있어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 복을 차버린 건 어머님과 다른 식구들이고요. 후회니 용서니 그런 말 같지도 않은 거 하셔도 안 먹혀요. 제 성깔 잘 아시잖아요. 앞으로 마주할 일 없었으면 합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찾아와 용서니 사과니 이상한 말을 하는 바람에 저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쳐내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에 걸친 소송 기간이 끝나고 모든 소송은 저의 승소로 판결이 났고 저는 전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로 500만 원을 받고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 간혹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기생충처럼 저희 부녀에게 들러붙었던 것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정에 약해서 빈틈을 보여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의존하고 이기적인 존재로 만든 건 그것을 허락한 나의 문제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았네요. 현재 저는 조선소에서 10년 근무하고 회사 최초로 과장 자리에 승진을 했습니다. 친정아빠와 집을 합가해서 단둘이 재미나게 여행도 다니고 잘 지내고 있고요. 전 남편은 다른 부서로 옮겨서 일을 잘하나 싶더니 결국 몇 달 전 근무 3년 만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제 밑에 있을 때 제가 한 소리 한다고 싫어했지만 그게 다 도와주는 거였다는 걸 그 인간은 알기나 할까요? 제 마음과 애정을 모르니 그런 짓들을 했겠지만요. 그 후 시댁 가족들 전부가 일선에 뛰어들어서 잡일 안 가리고 하며 산다고 들었는데 이제 6 식구가 돼서 더 다복하게 살겠네요. 여러분에게는 가족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그리고 어떤 사랑을 받고 어떤 사랑을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랑이란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의 배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주변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사람들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서 제 얘기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